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원할 겁니다. 왜냐? 그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자신들의 이익에, 자신들의 비즈니스 확장에, 자신들의 자산 증식과 투자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미국 내 비트코이너의 숫자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아지고 그들의 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언론에 나와서 자신이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오고 아직 채굴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미국 걸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6월 달부터 일론 머스크를 극찬하기 시작했죠. 자기는 전기차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하고 재선에 성공하면 일론을 정책 자문으로 삼겠다는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물론 일론 역시 수많은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테슬라가 망하길 바라는 쇼쟁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서 트럼프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펼치며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라는 무시할 수 없는 파괴적인 혁신기업과 전 세계 1, 2위를 오가는 부자가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결국 지금은 미국 대선 시즌이고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테슬라와 연결되어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1년 후에는 또 다른 무언가, 3년 후엔 또 다른 어떤 이슈, 5년 후엔 또 다른 어떤 국가와 기업 또는 전쟁, 재앙, 혼돈과 연결되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할 겁니다. 왜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니까요. 여러분,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 AI 비즈니스의 독보적인 선두주자인 테슬라와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법정화폐의 시대에서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검열저항성을 갖고 있는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이자 가치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은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미래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인물들, 기업들, 국가들이 만들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아마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네가 비트코인 테슬라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깝쳐라. 요즘 보면 좀 오바가 심해. 투자할 거면 조용히 투자나 하세요. 거창하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오래되고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의 앱으로 모든 걸 하게 되는 삶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테슬라의 노동혁명과 비트코인의 화폐혁명 역시 지금 이 순간엔 그 파급력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원하는 원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무언가는 결국 엄청난 포텐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쉬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심리, 이런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자산이라면 이것들의 포텐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우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가 있죠. 이 행위들과 관련 자산은 모두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것. 이 구조적 장점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과 국가와 이벤트를 불러 모으고 끊임없이 그 태풍의 크기를, 즉 네트워크의 규모를 키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이끄는 노동혁명과 비트코인의 화폐혁명이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비트코인이 진짜 무엇인지, 왜 인류의 화폐 역사를 바꿀 엄청난 물건인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과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최근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언론에 나와서 5년 전에 비트코인을 부정했던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을 공부해보니까 이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꼭 필요한 비선간 자산이며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말했죠. 이처럼 월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고 금융회사의 CEO도 자신의 과거 판단을 번복하고 유연하게 사과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돈이 되는 비트코인 ETF 상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당연히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가 배우고 노력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깨달음은 당연히 그 기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레리 핑크와 같은 사람들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들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안 좋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호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야, 요즘에 좀 뜨는 거 없냐? 한 달 바짝 당길 수 있는데 들어갈 만한 거 없을까? 이제 미국 대선인데 제대로 된 대선 테마 좀 하나 알려줘봐. 야, 요즘 서울 부동산 좀 움직인다는데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좀 들썩들썩 하는 데 있잖아. 아이, 그런 것 좀 알려달라니까. 그런 것 좀 나눠 먹자야. 이렇게 여름 성수기 해변가 음식점이나 모텔도 아니고 투자를 하면서 뭔 놈의 시즌을 이렇게 찾는 걸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분들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월드컵 기간에 스포츠 토토로 매 경기 우승팀과 스코어를 맞추겠다면서 복권 사는 마인드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면서 계속 떡상하는 순간들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투자에 좋은 성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은 그 자체가 로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비트맥시인 마이클 셀러의 말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한 것 그 자체가 로또에 당첨된 것이며, 테슬라 장기 투자자인 바론 캐피탈의 론 바론의 말처럼 결국 모든 모빌리티 기업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를 사용하는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는 걸 최대한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엔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을 이동시키면서 적립식 투자를 기본 루틴으로 세팅하고, 오르는 가격에도 흥분하지 말고, 수량 못 모았다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내리는 가격에 두려워하지 말고, 폭락하는 순간 저주와 조롱이 난무할 때도 자신의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집해 가면서 점점 더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불필요한 투자의 걱정과 잡념을 없애고 그 남는 에너지를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면서 일과 투자, 건강과 행복 모두를 얻는 선순환의 길이자 정배열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린 열심히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더 많은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들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투자를 시작했을 때 초반부엔 급격한 변동 구간을 한두 번 지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겠지만 결국 세 자릿수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해 주면서 보너스로 끊임없이 수많은 요소들과 결합되면서 우리의 투자가 심심하지 않게 재밌는 뉴스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재밌는 뉴스들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 녀석들은 요걸 이렇게 이용하네, 결국 이놈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흐뭇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루틴을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쭉 간다면 우리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느낌 오시죠? 여러분, 혹시 사토시 나카모토와 일론 머스크가 시간을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들이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힌트들을 마구마구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통해, 일론은 자율주행 AI와 우주 탐사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의 모습을 해킹해서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 때론 그들이 미래에서 온 사람이거나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미래의 힌트들을 찾아냈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대를 살진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미래의 순간을 살고 있었던 거죠.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그게 뭔 헛소리야. 자꾸 말장난 할래?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토시 나카모토와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엄청난 비판과 비난,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발명품이자 기술을 이 세상에 뿌려놓고 던져놨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시대의 미래 조각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누구에게든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혁신적인 미래상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며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된 모빌리티와 AI 플랫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죠. 또한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탐사의 상업화를 추진하며 인간이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런 미래가 진짜 온다면 왜 지금 사람들은 못 믿고 있는데? 안 될 걸 뻔히 하니까 안 믿는 거지,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고 가치 있는 걸 알아본다면 그건 이미 미래가 아니라 구현된 현실이나 완성된 과거 아닐까요? 여러분, 장기 투자자들은 이러한 미래를 살고 있는 시간 초월자들의 비전을 알아보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모두 구현되기 전인 지금 이 순간 투자를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과 시장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인내와 신념으로 매 순간 시장에 참여하며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주식을 초기에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은 단기적인 손실 구간을 넘어 대하락장 구간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그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차트 속에만 갇혀 예측을 하거나 현재의 뉴스와 미디어에 의해서 흔들리기보단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비전을 믿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와 일론 머스크 같은 시간 초월자들이 이 세상에 던진 미래의 퍼즐 조각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연결해서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인 거죠. 그럼 이와 관련된 예전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예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우리는 가끔 세상의 대변혁을 이끈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거나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긴 사람들을 보면서 미래에서 온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생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 구현하고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서 온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래를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같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직도 과거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마존 원주민들과 지금 대한민국,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현대 문명을 모두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아마존과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물리적, 거리적, 문화적 차이가 없더라도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해했고 어떤 책과 영상을 보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아직도 과거 방식으로 생각하고 틀 안에 갇혀 행동하면서 20년 전, 40년 전 과거를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온 미래를 발견하고 그 미래가 구현되는 시기까지 차분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서 왔다고 농담 삼아 말하고 있는 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보다 앞서 미래를 살아갔던 사람들, 즉 진짜 미래에서 온 건 아니지만 현재에서 미래를 살고 있는 시간 초월자인 거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0.1%의 시간 초월자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뛰어난 천재나 위대한 현인은 아니더라도 남보다 앞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존재합니다. 아직 현실에선 구현되지 않은 미래가 자신의 눈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청사진을 생각하며 미래의 그 시점을 향해서 하나씩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면, 즉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지금 미래를 살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와 10년, 20년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남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미래를 살며 미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같은 연도에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지역 안에서 비슷한 생활 수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각자 무엇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0.1%의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다고 느끼는 시간 초월자와 같은 천재와 현인들이 만들고 뿌려놓은 미래의 퍼즐 조각을 찾고 그 퍼즐 조각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미래를 조우하고 미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정답이 바로 장기적 관점을 갖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의 땅바닥 보도블록만 보는 게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선과 관심을 미래로 보내서 현실에서 요동치는 온갖 잡념과 감정들을 버리고 시간 선호를 극도로 낮춘 사람만이 비로소 미래로의 시간여행, 시간 초월과 같이 그동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알 수 없었던 미래가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보이지 않고 옆에 없고 그래서 만질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실체를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움직임을 조금씩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가 앞서 감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어느 순간 대중들이 반짝 반응해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요동치고 사그러지는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변화 과정을 모두 다 경험한 자만이 대중의 관심이 떠난 뒤에도 그곳에 계속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진화, 문명의 고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미래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물리며 조금씩 그 모양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장기 투자 마인드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과 행동들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며 무엇이든 모든 걸 차트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실체의 과거 움직임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마인드는 과거의 흐름과 현재의 소음들이 아닌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포착하고 그 변화의 방향성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들을 선별해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으며 미래를 사는 행위입니다. 이 들었을 때 멋져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표현은 늘 처음 장기 투자를 다짐하는 분들께 강한 동기부여를 주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물론이고 투자 역시 희노애락이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자신의 선택이 맞고 내가 본 미래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되는 가격 상승이 오면 그래, 이게 장기 투자지. 이게 맞다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다가도 그동안의 상승분을 대부분 날리는 강력한 하락이나 시련이 나오고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가격이나 성장이 시원치 않으면 아, 분명 그때 느낌이 쎄했는데. 아, 내가 뭘 믿고 가만히 있었지? 아니 3년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수익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후회나 원망을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 우린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퍼즐을 손안에 쥐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미래를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늘 옆에서 과거의 차트 흐름을 갖고 와 설명하며 그럴싸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거나 과거 자신의 실패 경험을 설명하며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됩니다. 이렇게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잡음, 과거를 사는 사람들의 예측이 계속 들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믿음과 방향성이 의심되기 시작하고 분명 장기 투자를 10년간, 20년간 하겠다고 다짐하고 절대 팔지 않을 거고 가격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인드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신이 어렵게 찾았던 미래를 향한 퍼즐 한 조각, 남들보다 미래를 먼저 받고 살게 됐던 그 퍼즐 조합들을 조용히 바닥에 던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생도 투자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리뷰 영상처럼 빠른 속도로 초반부터 결론까지 깔끔하게 설명해주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되고 더디고 지루하고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후진하고 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가는 흐름을 무한 반복하면 스스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그동안의 누적된 시간을 모두 보상해주는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오지만 그렇게 미래가 또 조금씩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뜨내기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들이면서 가격이 올랐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겠지만 그때 가격에 반응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나 과거의 차트 흐름에 집중한 사람들은 미래를 살고 있는 장기 투자자보다 늘 더 늦게 알고 늦게 반응하고 뒤늦게 후회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와, 넌 좋겠다. 운이 좋았네. 아, 나도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지금이라도 시작할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한 반복됩니다. 내 옆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계속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받고 미래의 퍼즐 조각을 쥐고 미래를 살았다면 현재의 소음과 과거의 망령들 속에서 초연하게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가장 맑은 정신 상태에서 판단하고 찾아냈던 그 미래의 방향성, 미래의 모습, 미래의 퍼즐 조각을 계속 맞춰가는 장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풋 대비 아웃풋, 몇 년을 투자했니 마니 하는 이런 푸념 같은 이야기 말고 내가 봤던 그 미래의 방향성에 변화가 없다면 그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의 본질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일 때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때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조금씩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 간극의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모두 수익으로 치환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최상위 포식자로 우뚝 서서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놀라운 생산력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속도와 양을 증가시키는 위대한 발명과 시스템의 혁신에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요소에 동의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지구라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설령 그게 가상 공간이고 AI더라도 이를 돌릴 전기 생산, 인터넷망,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세팅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즉 토지가 필요하죠. 이처럼 땅은 물리적 세계의 근간이자 모든 생산의 기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노동은 어떨까요? 산업화 시대의 육체 노동이든 정보화 시대 이후의 지식 노동이든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모든 생산 활동은 다 노동입니다. 그러니 노동 역시 아직도 생산의 핵심 요소가 맞는 거죠. 그럼 자본은 어떨까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본은 생산을 떠나 생존의 핵심 요소니까요. 당연히 생산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 그러면 지구라는 행성에 살며 자본주의 시스템의 사회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개인, 가족, 국가에게 이 생산의 3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혁신을 일으키느냐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요소를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비유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자본을 혁신하고 테슬라가 어떻게 노동의 혁명을 가지고 오고 국제도시의 핵심 입지가 어떻게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주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잉? 뭔 소린가 싶죠? 그러면서 은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쭉 설명드려 볼게요. 어차피 논문 쓰는 거 아니고 학술지 내용 아니니까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봐 주십시오. 우선 토지는 개념이 쉽죠? 토지는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세계의 리얼 월드에서의 땅은 주거의 공간이자 업무, 휴식, 여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기본 중의 기본 요소입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땅의 가치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치 있는 희소한 땅이죠.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와 전통이 누적되어 오거나 국가 주도의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발전된 세계적인 도시들의 핵심 입지의 땅은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대기 수요가 존재하며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부의 베이스 캠프이며 커뮤니티 입장 티켓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 그 자산의 규모에 맞춰서 더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고소득 직장들이 많고 지하철과 같은 교통이 편리하고 숲, 강, 산과 같은 영구적인 자연환경을 갖춘 곳, 거기에 맹모 삼천지교 같은 교육환경, 고령화될수록 꼭 필요한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의 땅은 인간의 삶과 주거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산 요소인 노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론모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화폐의 개념이 존재하기 전부터 노동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최소 8시간은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죠. 그걸 어떤 요소들로 레버리지 하느냐가 생산성 향상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한때는 기계였고 정보였고 이제는 데이터로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의 노동 생산성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로 시작된 AI의 생산성 혁명은 인류의 모든 노동활동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한 리서치나 보고서 작성의 시간 단축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점점 발전하는 영상, 음향, 문학, 코딩, 분석 등의 전방위적인 창작 활동에서도 엄청난 생산성 폭발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동 생산성의 혁명의 끝판왕은 어디서 나올까요? 인간이 살아가며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절대 안 할 수 없는 것, 이걸 안 한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그것, 바로 움직임. 움직인다, 이동한다는 것, 이겁니다. 어딘가로 이동하고 이동시키고 이동을 요청하는 모든 과정엔 모빌리티가 등장하죠. 자동차, 버스, 택시, 지하철, 퀵서비스, 배달, 퀵보드, 비행기, 기차, 우주선 등 현존하는 수많은 모빌리티와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로봇들은 모두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탑재하고 생성형 AI들이 그랬듯이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동활동들의 혁명을 만들어낼 겁니다. 즉, 생산의 두 번째 요소인 노동의 혁명은 AI로 인해 현재 폭발하는 중이고 오픈 AI를 비롯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IT 공룡들이 각축하는 생성형 AI 분야와 함께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드라이브 GPT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챗GPT가 우리 삶에 훅 하고 들어왔던 것처럼 그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챗GPT만 얘기하고 모든 회사에서 AI 활용하라고 난리가 난 것처럼 우리들은 또 한 번 자율주행 AI와 인간형 로보틱스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질 제품과 서비스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자, 그럼 생산의 3요소 중 마지막 하나인 자본은 어떨까요? 자본, 쉽게 말해 화폐 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발행되며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통화 정책을 진행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안은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인해 자본의 혁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과거 화폐의 지위를 누렸던 은을 넘어섰고 점점 금의 시총을 향해 가고 있죠. 이처럼 세상은 어떤 돈을 갖고 있어야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모두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계적인 도시에 모두가 원하는 입지의 희소한 땅의 지분을 보유해서 문명의 발전과 주변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라 미래 도시로 향해 가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 AI 혁명을 통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대변력을 이끌며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던 수많은 일들을 대체하는 움직이는 AI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본을 그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고 인간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총 발행량과 통화 공급 정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해가면서 자신이 가진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속 꾸준히 증가시켜 가는 것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장기 투자자의 자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했고 이 자산들이 만들 위대한 미래의 모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향해 가는 장기 투자의 긴 시간 동안 그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전 재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몰리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며 자신과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리고 더디고 멍청해 보이지만 늘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주 조금씩 문명의 발전에 맞춰서 땅 위에 올라가는 건물들과 그곳에 살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생산의 기본 요소가 되어주는 땅. 이런 땅의 기본 속성에 맞춰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살고 싶고 그 땅 위에 더 좋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과 편의시설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희소한 땅이 만드는 생산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의 효과처럼 크게 불어날 겁니다. 또한 AI가 만드는 노동 생산성의 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뛰어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생산성의 폭발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내던 모든 일들을 특이점을 넘어선 AI가 대신하며 인간이 10년이 걸려야 할 수 있었던 일을 100년이 누적되어야 만들 수 있었던 R&D 성과들을 우리 앞에 선보이게 될 테니까요. 인간이 퇴근한 이후에도 24시간 노조 없이 돌아가는 공장, 스스로 사업체를 갖고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직접 운전하는 게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줄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의 등장, 로봇 청소기 하나에도 즐거워하던 시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하던 모든 가사노동을 인간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웃을 날을 만들어줄 가사 로봇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의 기초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으고 분석해 나가는 기업. 저는 이 기업이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기차 판매량이 빠진다며 눈앞에 한 푼 두 푼의 현안이 되고 숫자 노름에 빠져 있을 때 왜 테슬라라는 기업은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FSD 버전에 베타라는 딱지를 떼고 드디어 모든 미국 내 유저들에게 FSD를 한 달간 무료로 풀었는가?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FSD의 영상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보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현재의 테슬라는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 그저 빙산의 일각만을 이 세상에 노출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FSD의 완성이 만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자율주행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모빌리티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동의 혁신, 생산성의 폭발을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위대한 기업들과 좀비 기업들을 분별하고 돈이라는 자본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위정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기업과 개인, 더 열심히 일하고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는 곳으로 더 많은 자본들이 자연스럽게 몰리며 건전한 자본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진보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혁신에는 그에 걸맞는 사운드머니,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머니 프린팅으로 가치를 잃어가는 법정화폐의 문제점을 한번 인식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동인에 의해서 건전화폐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을 찾게 되고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움직임이 지속되면 더 이상 법정화폐 체제하에서 무분별하게 살포되며 만들어지던 신용 팽창이 줄어들며 효율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자본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생산성의 향상은 이 건전화폐를 통해 극대화되겠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올 자본의 혁신, 화폐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듣고 배웠던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개념을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서울부동산과 연결해서 재미있게 설명드려봤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투자가 무엇이고 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어느 순간 흔들리며 사팔사팔하고 뇌동매매하지 않고 장기간 자신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자산들의 의미와 가능성과 기대들을 설명드렸으니까요. 각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